여러분 아침에 계란 드시고 나서 껍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린 그 껍질 안에 무릎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천연 영양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매일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연골이 다 닳아서야 병원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72세 박순희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하고 장 보러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순희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고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전체로 따지면 무려 4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라는 게 신경이 없어요. 혈관도 없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연골의 70% 이상이 이미 손상될 때까지 여러분은 통증을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박순희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1년 전부터 조금씩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죠. 그러다가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무릎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고 버리는 그 계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란 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그 얇은 막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부분에 관절 건강을 지켜줄 천연 성분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 껍질 안쪽 막이 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절대로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계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관절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과 영양소 섭취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버리던 계란 껍질 안쪽 막의 놀라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박순희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게 뭐냐면 혹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드셨냐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글루코사민도 드셨고 콘드로이틴도 드셨고 심지어 히알루론산까지 따로따로 다 챙겨 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분들을 따로따로 드시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성분이 한꺼번에 그것도 천연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는 게 바로 계란 껍질 안쪽의 얇은 막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난각막, 영어로는 NEM이라고 부릅니다. 난각막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첫째,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타입 1, 타입 5, 타입 10 콜라겐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이게 연골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성분이에요. 둘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질이죠. 셋째,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연골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관절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나쁜 물질이 있어요. 이 사이토카인 수치를 난각막 성분이 확 떨어뜨려 줍니다. 염증이 줄어드니까 통증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난각막 가수분 해물 NEM을 섭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워맥이라는 관절 기능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절염 환자의 통증, 뻣뻣함,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예요. 총 24개 항목이 있는데 난각막을 섭취한 사람들은 이 24개 항목 전부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섭취 후 10일 만에 통증이 줄어들고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10일이면 열흘이에요. 일주일 조금 넘게만 제대로 드시면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절대로 계란 껍질을 생으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계란 껍질을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그 막을 벗겨서 먹으라는 영상들이 있어요. 심지어 생계란을 깨서 껍질 안쪽 막을 그대로 입에 넣으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계란 껍질 표면과 안쪽 막에는 살모넬라균이라는 세균이 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젊은 사람들도 심한 장염에 걸리는데 60세 이상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한테는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계란을 반드시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으세요. 6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는 살모넬라균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열을 가한다고 해서 난각막의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구조가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안전해집니다. 2단계, 삶은 계란 껍질 안쪽에 얇은 하얀 막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벗겨내세요. 계란 껍질을 까보시면 안쪽에 반투명한 얇은 막이 붙어 있죠? 그걸 최대한 넓게 떼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종이 타월이나 접시 위에 펼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싹 말리세요.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3단계, 말린 막을 믹서기나 절구로 아주 미세하게 가루를 내세요. 그리고 하루에 계란 2개에서 3개 분량의 막가루, 그러니까 대략 300mg에서 500mg 정도를 요거트에 타서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임상 연구에서 통증 완화 효과를 본 적정량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난각막 가루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귤이나 토마토, 레몬물 같은 거요. 왜 그러냐면 난각막의 주성분인 콜라겐이 우리 몸속에서 다시 합성되려면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 껍질 막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은 계란 그 자체도 무릎 관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음식이에요. 계란 속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류신이 뭐 하는 놈이냐?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신호를 보내는 핵심 물질이에요. 특히 허벅지 근육,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천연보호대 역할을 합니다. 연골이 조금 부족해도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삶은 계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 속 단백질과 류신이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지켜주고 그 근육이 무릎 관절을 지켜주는 겁니다. 박순희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1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계란 껍질이 관절에 좋다는 영상을 보셨대요. 그래서 생계란 껍질 안쪽 막을 그대로 먹으려고 시도하셨답니다. 그런데 너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같아서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었다고,
그때 계속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정확하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무릎 관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과 난각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관절을 완전히 지키고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들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까지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무릎 수명이 최소 10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첫 번째, 허벅지 근육을 반드시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연골은 거의 다 닳았는데도 통증이 별로 없고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요. 반대로 연골은 그렇게 심하게 안 닳았는데도 통증이 심해서 못 걷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무릎 앞쪽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이 무릎 관절의 천연보호대 역할을 해요. 이 근육이 튼튼하면 연골이 부족해도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니까 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한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10초간 버티기. 이걸 양쪽 다리 10번씩만 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하시면 확실히 무릎이 덜 아프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이 운동 시작하고 나서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우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관절에 안 좋다고 잘못 알고 계세요. 카제인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느니, 칼슘이 오히려 빠져나간다느니 하는 말들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유는 오히려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중요한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같이 가거든요. 우유 속 칼슘과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결국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만약 우유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돼요. 유당을 분해해서 만든 우유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는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컵, 200ml만 드셔도 뼈 건강과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드세요. 오메가3는 체내 염증을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영양소입니다. 관절 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직접 차단해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로 따로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오메가3가 염증을 잡아주고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무릎 관절이 이중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계란에서 얻는 난각막 성분에 이 두 가지까지 더하시면 완벽한 관절 영양 조합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 직접 난각막 만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계란 삶아서 껍질 벗기고 말려서 가루 내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손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더 힘드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중에 난각막 가수분 해물 NEM 영양제가 나와 있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이것만 꼭 확인하세요. NEM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하루 섭취량이 500mg인지 보시면 됩니다. NEM은 미국 ESM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독자적인 효소 처리 가수분화의 공법으로 만든 원료인데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 기능을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그냥 난각막 분말이라고만 쓰여 있는 제품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NEM 상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5번째, 이 자세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무릎에 나쁜 자세를 계속하시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이 2가지 자세는 무릎에 치명적이에요. 첫째, 쪼그려 앉기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시거나 텃밭 일하실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가 무릎에 얼마나 큰 압력을 주느냐면 평소 서 있을 때보다 무려 7배에서 9배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60kg 되시는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420kg에서 540kg의 하중이 실린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 드셔도 연골이 계속 닳습니다. 둘째, 양반다리입니다. 방바닥에 앉으실 때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무릎 관절을 비틀어서 한쪽에만 압력이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의자에 앉으시거나 바닥에 앉으실 때는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엔 불편하시더라도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자세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이 말씀 듣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평소에 장독대 정리할 때나 텃밭 일할 때 늘 쪼그려 앉으셨거든요. 그리고 TV 보실 때도 습관적으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으셨대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런 자세를 피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관절 건강은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영양소도 챙기고 근육 운동도 하고 나쁜 자세도 피하고 이 모든 걸 함께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박순희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일주일 루틴을 그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박순희 어르신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물 1컵 드시고 계란 2개를 냄비에 넣어서 삶으세요. 10분 이상 푹 삶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드시고 나머지 하나는 껍질을 까서 안쪽 막을 벗겨내서 말리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밥 1공기에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전날 말려둔 난각막 가루 1스푼을 귤이나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같이 드셔야 콜라겐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침 9시쯤 식사 소화가 좀 되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씩 쭉 펴고 10초 버티기, 양쪽 다리 각각 10번씩이면 딱 10분이면 끝납니다. TV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박순희 어르신은 아침 드라마 보시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락토프리 우유 1컵을 드세요. 200ml면 충분합니다. 우유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락토프리는 괜찮으시더라고요.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죠. 저녁 식사 후에는 오메가3 영양제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염증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판되는 오메가3 중에서 EPA와 DHA 합쳐서 1000mg 정도 되는 제품 아무거나 드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쪼그려 앉지 않기, 양반다리 하지 않기입니다. 화장실 청소하실 때도 걸레막대 긴 거 쓰시고 TV 보실 때도 의자에 앉으시거나 다리 쭉 펴고 앉으셔야 해요. 이게 박순희 어르신의 하루 루틴입니다. 특별한 거 없죠? 그런데 이걸 딱 2주만 하시면 확실히 무릎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릎 뒤쪽 오금 부분이 혹처럼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관절염인가요?
이건 베이커 낭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액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릎 뒤쪽으로 밀려 나와서 물혹처럼 보이는 거예요.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고 통증은 별로 없는데 무릎을 완전히 구부리거나 펼 때 뻐근한 느낌이 들죠. 이것도 결국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함께 좋아집니다. 관절 안쪽 염증이 줄어들면 과도하게 만들어지던 관절액도 줄어들거든요. 다만 낭종이 너무 크거나 통증이 심하시면 병원에서 주사로 빼내는 치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무릎 전체가 아니라 무릎 안쪽 아래쪽만 콕콕 쑤시는데 이것도 관절염인가요? 이건 거위 발건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 안쪽에 3개의 힘줄이 모여서 붙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거위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거위발이라고 불러요.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무릎 안쪽 아래가 아픈 겁니다. 이건 관절 연골 문제가 아니라 인대 염증이에요.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나 쪼그려 앉을 때 특히 더 아프죠. 이것도 결국 무릎을 과도하게 쓰거나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쪼그려 앉는 자세 피하시고 허벅지 근력 운동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질문.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만 무릎 앞쪽이 아픈데 왜 그런가요? 이건 슬개대토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무릎뼈와 넓적다리 뼈 사이의 마찰 문제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 앞쪽 슬개골에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연골이 다르면 계단 내려갈 때만 유독 아픈 겁니다. 이것도 역시 허벅지 근력 운동이 해답입니다. 특히 무릎 앞쪽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키우면 슬개골을 제대로 잡아줘서 마찰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박순희 어르신도 처음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 증상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2주 정도 실천하시고 나니까 본인이 어떤 진단명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무릎이 편해졌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증상이 정확히 뭔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계란 삶아서 드시고 난강막 말려서 드시고 허벅지 운동하시고 나쁜 자세 피하시고 우유랑 오메가3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같이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 껍질 안쪽 막을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10분 이상 삶아서 말린 뒤 가루 내어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둘째, 삶은 계란으로 근육을 키우고 우유와 오메가3로 염증을 잡으며 매일 10분 허벅지 운동으로 무릎을 지키세요. 셋째, 쪼그려 앉기와 양반다리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박순희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박순희 어르신은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집 밖 출입을 거의 안 하셨대요. 시장도 며느리한테 부탁하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도 다 거절하셨다고 하세요. 무릎 때문에 인생이 작아지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2주 실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생겨서 난간을 꼭 붙잡지 않아도 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친구분들이랑 등산까지 다녀오셨대요. 물론 높은 산은 아니고 동네 뒷산이었지만 그래도 1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 하고 물어보셔서 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그 친구분들도 다 따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침마다 계란 삶으시는 게 루틴이 되셨고
냉장고에 난강막 가루를 담은 통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무릎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드시는 계란 하나, 그 속에 숨어있던 보물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계란 삶으실 때 껍질 버리지 마시고 안쪽 막을 벗겨서 말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10초 버티는 운동,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딱 2주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하게 따라 해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 무릎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제가 장담합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